먼저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건강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노동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건강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감정노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감정노동 업무의 종류, 감정노동 업무량, 고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요구는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무리한 행위를 하는 고객의 요구를 통제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폭력, 폭언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고객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담당자의 태도 지적 등 본질을 벗어난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자에게 업무 처리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회사에 알렸음에도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지시를 듣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일부 말에서 언급하였듯 대중들이 알고 있는 감정노동은 전통적인 긍정적 감정노동입니다. 긍정적 감정노동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시죠. 첫 번째, 항공승무원입니다. 감정노동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회학자의 처음 연구 대상이었던 직업도 항공승무원이라고 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 사건은 감정노동자 보호법보다도 내부 고객에 대한 정서적 고통이 더 컸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 이 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감정노동의 대표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멸감과 수치심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용서를 빌어야 했던 이런 끔찍한 감정노동 사고들은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일으킵니다.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질적 위협적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과 같은 외향성 사건을 경험한 후 외상성 사건의 기억력 상실, 사건과 결과의 왜곡된 인지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는 도착지까지 공간적인 제약과 해외 체제를 같이 경험하기에 일반적 서비스업과는 다른 특성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수면을 도와주며 주류도 제공하기에 폭언, 폭행,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수시로 노출되어 감정노동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이죠. 고객센터에서 한 콜당 평균 전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고객과 8시간 통화를 한다고 한다면 승무원의 감정노동의 정도는 얼마나 높은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긴 시간 동안 고객은 항공사 승무원에게 기대하는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불량 고객들이 감정노동을 유발하며 이는 직무 스트레스, 이직, 감정 고갈, 감정 소진 등
부정적인 요인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항공사 승무원 감정노동 유형을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40여 명 중 긍정 감정 노동은 68.9%, 중립 감정 노동이 31.1%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긍정적 감정 노동 자체가 정서적으로 중립적 감정 노동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는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결과라고 합니다. 또 긍정, 중립, 부정 감정 노동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대한 종사자의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의 같은 승무원에 대한 불량 고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이 조사된 바도 있고요. 대형 항공사의 직원한테는 같은 언행이라도 저가 항공사의 직원을 대할 때보다 자신이 사회적 지위와 주변 시선을 인식해 훨씬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대형 항공사 직원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또한 감정노동의 대표적 직업입니다. 친절함과 미소가 강조되는 긍정적 감정 표현 규칙은 모니터링 평가표까지 만들어 개개인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어에 미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고객에게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이는 급여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되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언어폭력은 상담사의 감정 소진과 감정 노동을 증폭시키고 이직의 증가까지 가져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시절을 지나 최근 감정 노동 수준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포근하는 고객과 통화 중에 먼저 종료할 권한은 아직도 상담사에게는 부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포근으로 먼저 종료하겠다는 선 종료 후 ARS를 돌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는 고객이 다시 전화하여 다른 상담사에게 재진입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는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노동과 근무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신입 집단과 경력 집단 모두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하였고 근무 연수는 감정노동에 미치는 조절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사의 감정 소진은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비하여 월평균 10% 이상 더 상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현장에서의 세부적 관리 항목이 더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SK텔레콤 고객 상담사가 감정노동과 사과 강요, 징계 경고로 우울증을 발생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70%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사업주가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이 종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 사실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사건들이 판결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감정노동이라는 긍정적 감정노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업이나 다른 직군의 종사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친절히 매출과 연관된 부분에서 더욱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고통과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 감정노동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소비자를 대하지만 그 긍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고객 불만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감독 노동자의 감정이 긍정적이어야 하며 문제 해결 결과가 소비자와 감정 노동자의 모두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긍정적 감정 노동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